네. 다음 기호는 좀 심각합니다. 섬뜩한 얘기죠. 1000명씩 죽어 나갔으면 이란 키워드예요. 이 섬뜩한 말 누가 했느냐라는 거죠. 보겠습니다. 생명 다루는 의사가 1000명씩 죽어 나갔으면 좋겠다. 막말을 했다라는 겁니다. 네. 이게 대체 무슨 얘기냐? 한 커뮤니티에, 의사 커뮤니티예요. 의사들만 들어갈 수 있는 커뮤니티입니다. 여기에 생을 마감할 뻔해야 의사 존경하지 않겠냐 라는 얘기, 응급실 사망률 전년 대비 큰 차이 없다라는 얘기 등등의 많은 얘기들이 올라왔습니다. 구체적으로 무슨 얘기가 올라왔는지를 같이 좀 볼까요? 이런 얘기들이 있었다는 거죠. 매일 1000명씩 죽어나갔으면 좋겠다. 다 죽으라고 니들이랑 협의하는 단계는 지났어. 개돼지들 더 죽이면 이득이다. 이런 제가 읽기도 참 그래요. 읽지 않겠습니다. 네. 뭐 조선인들 뭐 이런 얘기를 쓰기도 하고요. 입에 담기조차 참 민망하고 섬뜩한 얘기들이 의대생 커뮤니티에 올라왔다는 겁니다. 의사나 의대생 아닌데 사칭해서 글 올릴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생각할 수 있는데 이 커뮤니티가 어떤 커뮤니티냐? 내가 의대생임을 인증을 해야만 가입이 되고 가입을 해야만 글을 쓸 수 있는 그런 커뮤니티인데 이런 글이 올라왔다는 거죠. 김기영 대변인님. 네. 이게 그 며칠 전부터 이제 블랙리스트 관련해서 얘기 나오지 있었죠. 않았습니까? 이제 부역자, 배신자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이제 부역이라 하면 전쟁 중에 우리의 뭐 자국의 영토가 빼앗겨서 적들에게 협조를 하는 게 부역이라고 하는데 그 동료들이 그 환자를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현장에 남은 그 동료들을 향해서 배신자, 부역자라고 얘기했을 때도 제가 참 마음이 아팠는데 네. 사실 저도 아프거나 가족들이 아플 때 의사 선생님을 찾아가서 한마디에 울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힘을 얻기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의사 선생님들 앞에서는 모두가 약자입니다. 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이 이분들이 집단 행동을 했을 때 다른 어떤 뭐 소위 말해서 투쟁이나 그런 집단 행동에 비해서 이분들의 목소리가 점점 커지는 형국 아닙니까? 근데 이게 이기고 지고의 싸움이 아니지 않습니까? 국민 생명을 앞두고 저는 의사 선생님들한테 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뭐 대통령을 욕하거나 정부를 욕하고 비판해도 됩니다. 하지만 지금의 상황에 놓였을 때는 의사 선생님들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이거는 많은 국민들이 공감하는 지점이라고 보거든요. 근데 이렇게 뭔가 우리가 버티면 되고 뭐 개돼지가 뭐 죽어나도 뭐 상관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저는 납득도 안 가고 의사 선생님들이 우리가 존경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마음마저 가질 수 없게끔 만드는 거 아니냐. 그런 부분에서 참 안타까움을 갖고 네. 이분들이 아무리 의술이 지식이 뛰어난다고 하더라도 본인도 아프면 다른 의사 선생님들한테 도움을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왜 그런 생각을 못 하는지 모르겠고 저는 참 어렵습니다. 이 개혁이란 건 어렵기 때문에 협의체에 좀 들어오셔가지고 서운하고 이런 정부가 부족한 게 있으면 디테일하게 좀 얘기를 해서 뭔가 이렇게 이 난국을 타개할 수 있는 어떤 큰 역할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저희가 이걸 다루면서도 직접적으로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 자체를 저희가 읽어드릴 수조차 없는 정도의 말들이 지금 올라오고 있는 거예요. 다음 기사를 좀 보시죠. 네. 쓰이는 뭐 단어가 뭐 개돼지 이런 것도 있고요. 뭐 그래서 뉴스에 나오길 뭐 이런 얘기들이 있다는 겁니다. 의대생들 돈넘은 폐륜 발언 논란이란 기사가 오늘 모든 조간에 다 실렸어요. 근데 그러니까 의대 증원에 찬성하는 사람을 두고 뭐 개돼지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근데 며칠 전 조사에서 이창근 위원님 뭐 다시 논의를 좀 하자가 52% 그리고 지금대로 그냥 그대로 쭉 개혁하자 추진하자라는 게 41%인데 그러면 최소한 40% 국민의 40%는 그럼 개돼지란 얘기인 겁니까?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 겁니까? 사실 뭐 국민들의 지지나 이제 찬성 반대가 이제 갈리는 것도 맞죠. 근데 그 출발점은 의사 수가 부족하다는 공통된 인식이 있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태가 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태를 가져온 정부도 사실은 할 말은 없습니다. 그래서 한동훈 대표 취임 이후에 여야 의정
협의체를 빨리 발족해서 백지 상태에서 논의하자고 했고, 그리고 의료계에서도 일단 들어가서 논의를 하자는 그러한 목소리가 나오는 것도 사실입니다. 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지금 저러한 표현적인 발언이 나오게 된 것도 참 굉장히 슬픈 현실인데요. 통계적으로 보더라도 네. 전공의가 사직하기 전과 후를 비교했을 때 지난해 동년 대비 그 기간에 사망자가 중증 환자 사망자가 증가한 것도 사실이에요. 비록 그 수치가 크진 않지만 1.6명 증가했다는 것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외에 응급실이나 기타 대형 병원은 대학병원에서 환자를 못 받으니까 이제 중소형 병원으로 이관하지 않습니까? 네. 그 병원에서 환자를 제대로 치유하지 못했을 때 발생하는 그러한 직계까지 포함된다면 또 국민들이 받는 피해도 사실이 맞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여론조사의 찬성 지지를 떠나서 지금 빨리 정부도 스스로 반성을 하고 여야 의정 협의체가 빨리 가동이 돼서 하루속히 이 상황이 진정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국민들이 이러한 실망하는 부분, 국민들이 희망하는 부분 모두를 다 다룰 수 있고 의대생들의 저러한 표현적인 발언도 더 이상 나오지 않게끔 그렇게 하는 길이죠. 예. 네. 결론은 대화이고 소통이다라고 공통적으로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어제 복지부에서 이 건 관련해서 브리핑이 있었습니다. 들어보시죠. 다 간무 여러 가지 좀 불미스러운 게시글들이 있다고 들었고, 우리 보건복지부는 그 관련 증거 자료를 확보하여 가능하면 오늘 중 신속히 수사 기관에 수사 의뢰 조치할 예정입니다. 예. 환자 곁을 지키고 계신 의료진들의 노고가 존중받을 수 있도록 선배 그리고 동료 의사들께서는 일부 의사들의 부적절한 행동을 바로 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부에서도 밝혔죠. 일부 의사들의 부적절한 행위를 좀 선후배들이 바로 잡아달라. 의사 단체 전체가 그런 거 아닙니다. 일부예요. 하지만 일부가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전체가 다 같은 집단으로 오인받을 수도 있다라는 점이 사실 이 중요한 부분인 거겠죠. 근데 지금 수사를 의뢰했다라고 지금 얘기를 했습니다. 저희 유튜브 댓글로도 이런 글 올린 의사들 처벌할 수 있나요? 라는 질문이 올라왔어요. 장 변호사님, 이거 수사 의뢰를 하면 무슨 혐의 그리고 처벌 수위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일단 이제 블랙리스트 관련된 게 있었잖아요. 네. 응급실에서 근무하시는 의사분들의 실명 같은 거 올리고 개인정보로 올렸던 거 이것도 굉장히 충격적이었거든요. 그분들을 부역자다 뭐 이렇게 조롱도 했고요. 사실 그런 경우에는 지금 경찰에서 스토킹법 위반죄로 혐의로 입건을 해서 뭐 압수수색까지 진행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도 스토킹의 한 측면으로 볼 수 있는 것이 계속해서 개인정보를 올려놓고 네. 고정하고 만약에 반복적으로 공포심을 조장하면서 괴롭힌다라고 한다면 스토킹의 한 종류로도 볼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뭐 게다가 개인정보를 올렸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도 한번 살펴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그 의사분들의 어떤 업무를 방해하는 혐의가 있다라고 한다면 업무방해 혐의 이런 것도 분명히 입건해서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의사들을 지금 의사 커뮤니티에서 뭐 국민들을 상대로 정말 입에 담을 수도 없는 뭐 더 죽었으면 좋겠다 뭐 이런 거의 패륜적인 막말이 쏟아지고 있는데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수사를 의뢰를 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사실은 지금으로서는 구체적인 혐의가 좀 모호하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명예훼손이나 모욕죄가 되려고 한다면 피해자가 정확히 특정이 돼야 되는데 이게 뭐 국민 일반에 대한 것이다라고 한다면 뭐 집단에 대한 명예훼손이나 모욕이 되기 때문에 법리를 구성하기가 좀 애매한 부분들은 있거든요. 네. 그렇지만 지금 나오는 커뮤니티의 글들은 좀 단편적인 것들이고 이 글들을 하나하나를 뜯어봤을 때 단순히 명예훼손이나 모욕을 넘어서서 의사로서의 의료법 위반 행위도 분명히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현행법 위반 부분도 당연히 검토해봐야겠지만 나중에 이런 의료 공백이나 의정 갈등 문제들이 해결이 된다라고 한다면 네. 저런 글들을 올렸던 분들에 대해서는 적어도 징계 절차는 꼭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래야만 의사단체, 의료계도 국민의 신뢰를 다시 받을 수 있는 것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합니다. 네. 글을 올린 것에 대한 사실 뭐 혐의 적용은 글마다마다 수위마다마다 그리고 이 글로 인해서 피해를 받은 사람이 누구냐고 특정이 되는지 여부에 따라서 혐의를 어떻게 의율할지 이거는 좀 달라질 수 있는 건데 하지만 중요한 건 이런 사람들에 대한 내부적인 징계는 분명히 필요하다. 그냥 넘어가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지금 하셨어요. 네. 사실 오늘 만평에 이런 만평이 올라왔습니다. 네. 이거 보면 나와 있죠. 아까 저희가 커뮤니티에서 봤었던
그런 얘기들이 쭉 있어요. 뭐 개돼지들아 그러면서 뭐 쭉 제가 읽지는 않겠습니다. 근데 이런 얘기가 의사 의대생 커뮤니티 게시판에 올라왔다라는 건데 환자는 여기서 지금 죽어가고 있죠. 네. 힘든 상황에 있는 환자 이 만평의 제목을 좀 볼까요? 네. 제목 읽지 않겠습니다. 네. 이런 만평도 오죽하면 오늘 나왔다라는 거예요. 네. 근데 지금 여야 의정 협의체를 만들자라고 얘기를 했지만 지지부진한 상태입니다. 의료계가 대화에 아직 응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건데 어제 한동훈 대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다음 기사 볼까요? 협의체 들어왔다가 탈퇴해도 된다. 의료계 설득 총력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지 직접 들어보고 오시죠. 저희가 여러 경로로 참여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있고요. 긍정적인 검토를 하시는 곳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협의체가 다수결로 뭔가를 결정하고 거기에 따라야 되는 강제력 있는 식으로 운용되지는 않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일단 오셔서 지금 서로 어느 정도 무너져 있는 신뢰를 회복하고 대화를 시작하자는 겁니다. 의료단체에서도 일단 들어와 보시고 뭐 전혀 여기에 대해서 수긍할 만한 결론이 나오기 어렵다 싶으시면 또 여기서 탈퇴하셔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중요한 건 여야 의정이 모여서 신속하게 이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출발을 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어제 한동훈 대표 양산에 있는 부산대병원을 찾은 자리에서 한 얘기입니다. 요지는 일단 만나서 얘기를 하다가 수긍을 못하겠으면 그때 탈퇴를 해도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얘기를 했어요. 김진욱 대변인님. 일단 들어왔다가 뭐 마음에 안 들면 나가도 되는 거면 일단 들어오는 게 이득 아니야? 라는 생각이 단순하게 들긴 합니다.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들어왔으면 좋겠고요. 또 여야 의정 협의체가 빠르게 발족을 해서 여기에서 국민들의 좀 걱정을 좀 덜어드릴 수 있는 그런 합리적 대안들이 좀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합니다. 한동훈 대표가 중재자로서 엄청 노력을 많이 하고 있다 하는 부분은 인정을 할 수 있는데 지금 한동훈 대표가 과연 이 문제의 해결사의 역할을 할 수 있을까 하는 부분에 있어서 저는 굉장히 회의적이에요. 오늘 아침에도 장상윤 사회수석이 그 언론에서 인터뷰를 이렇게 하셨더라고요. 2025학년도 의대 증원에 대한 백지화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의제 제한이 없다. 그렇지만 또 2,000명에 대한 것은 오답이 아니고 의료계에서 대안과 논거를 가지고 오면 그때 논의가 가능하다. 이게 지금 이 안에서 한 사람이 얘기하는 지금 사회수석이라는 이분이 이 정책의 의료개혁의 총괄적 역할을 맡고 계신 분인데 이분이 말씀하시는 걸 보면 이게 과연 저 협의체 안에 의료계가 들어왔을 때 한동훈 대표처럼 아무런 조건 없이 모든 내용들을 논의하자 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면서도 그 결과는 이미 예견되어 있는 것처럼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과연 저 협의체에 의료계가 들어올 수 있을까? 이미 2025학년도 의대 증원 부분도 논의하자. 이것까지도 같이 한번 얘기를 해보자라고 얘기하는데 네. 이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라고 얘기하시고 또 장체관 경질에 대해서도 요구가 있으니까 이거는 개혁 동력을 떨어뜨리는 일이기 때문에 어렵다라고 얘기하면 사실상 의료계가 얘기하고 있는 모든 것들을 부정하고 논의의 대상에서 논의의 대상에 들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와중에 이 논의체에 또 들어와서 마음에 안 들면 탈퇴도 좋다. 이런 말들이 이렇게 오고 가는 것은 저 논의가 이루어진들 실질적인 해결책이 나올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좀 부정적 전망을 내놓을 수밖에 없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지금 김진욱 대변인께서 이제 발빠르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저희 방송 중에 장상윤 사회수석이 언론 인터뷰에서 했었던 얘기가 바로 말씀하신 바로 그 부분입니다. 2025년 정원 조정 얘기 요고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상황을 설명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책임자 문책도 이거 개혁 동력 떨어뜨리는 거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창근 위원님,
아까 말씀처럼 한동훈 대표가 열심히 중재자로서 역할을 하려는 거는 인정을 하지만 요지는 대통령실과 한동훈 대표 생각이 다르다는 게 확연하게 드러나는데 의료계가 들어오겠습니까? 라는 취지의 질문이거든요. 국민의힘이 15개 의료단체에 이제 보냈는데 공문을 네. 참석 요청을 5개 단체 정도가 이제 참석 의사를 비춘 상황입니다. 그리고 모두가 아시는 것처럼 한동훈 대표 체제에 들어온 이후에 의료 개혁이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대통령실과 한동훈 대표 간의 갈등 문제까지도 이렇게 불거졌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야 의정 합의체까지 끌어온 거는 이제 의료 개혁의 문제는 정부가 역할을 하지만 당에서도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그리고 민주당에서 내세우는 요건도 세 가지인데 하나가 2015년도 정원 문제, 그리고 2025년도 정원 문제, 2026년도 정원 문제, 그리고 대통령 사과와 담당자 문책입니다. 하지만 한동훈 대표도 들어와서 협의하자는 것이고 네. 2025년도 정원 문제는 이미 수시 원서가 접수됐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네. 하지만 의료계의 입장에서 본다면은 교육을 그러면 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도 또 현실적인 문제가 존재합니다. 그것도 들어와서 대화를 해야지 답이 나오는 것이지 민주당 논리처럼 무조건 대통령 수석이 안 된다고 했기 때문에 안 될 것이다.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 한 발 더 나아가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전공의의 처우 개선도 중요하지만 현실적인 문제가 지역 의료 수가나 필수 의료 수가 부분입니다. 그 부분도 이제는 본격적으로 여야 의정 협의체에서 다뤄진다면은 의료계에서도 더 이상 명분이 없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참여입니다. 중요한 건 참여다. 될지 안 될지는 일단 들어와 봐라 라는 말씀이셨어요. 이 얘기를 의료계가 잘 귀 기울여 듣고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